예, 장관님.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승인 없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524 조치 해제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 차치해 놓고요. 524 해제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하고 충돌합니까? 524 조치의 일부 내용, 예를 들면 교육 중단이라든가 투자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이 또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예. 제재와 이렇게 서로 충돌할 겹쳐지는 여지가 있군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예컨대 524 제재의 뭐 해제 여부는 하여튼 우리 남북 간의 결정할 문제, 뭐 남북 간에 봐도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할 문제일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설령 524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524 조치의 어떤 해제를 저희 검토하고 있지는 검토하고 있지 상황에서 않다 이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데요, 저는 이 문제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미 장관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524 조치 이전에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합의들은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 예. 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이제 524 조치가 그러는 건데 남북 회원 합의에서도 사실은 국회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기존의 이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남북 선언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524 조치는 판문점 선언도 지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배치되고 있는 거죠.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상당히 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과거의 합의 사항들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 상황 속에서 또 같이 예. 판단해야 될 아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치적 판단으로 그걸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법治국가하고 아까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합의들이고 지금도 남북 합의서를 국회 비준 동의하자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국회한테 자꾸 이제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 왔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국회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개성공단 중단 조치 또 524 조치라는 것은 그 당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 조치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제 정치적 측면을 묻는 게 아니라 법적 측면을 묻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남북관계 발전법 23조 2항에 따르면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서 남북 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국회 비준 동의가 있었던 남북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거 정부에서 개성공단 중단이라든가 524 조치를 취할 때 이런 법적 절차를 취했습니까? 안 취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그것은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초법적, 잘 해줘야 초법적 조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됐는데 어떤 그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새롭게 남북 합의 판문점 합의를 비준 동의하자고 요청하십니까? 저는 그게 앞뒤 모순이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존경하는 손정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국회 동의를 거친 것을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또 다시 어떤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그런 것이 서로 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이 우리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방향에 하는 측면도 동시에 저희가 판단하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실정법만 무조건 뭐 고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를 최소한 국회나 야당을 나는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오이사 조치, 개성공단 중단 조치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그것을 입장 곤란하니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만이 그거는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야당에서 뭐 이제 저도 야당입니다만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오이사 조치 원인인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무슨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오이사 조치 관련해서는 일단 북측으로서는 뭐 그 주장은 아니 제가 천안함 침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북한이 자신들이 폭침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뭡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 문책,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해서 합당하게 해결을 최소한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는 사실은 북한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는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남북 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이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오이사 조치에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이사 조치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좀 논의 끝에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일단 어떤 합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저희가 그 법적인 측면에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오이사 조치가 된 배경이 된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북한 간에 어떤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좀 요구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그 현실적으로 그 비준 동의에도 불구하고 오이사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존속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은 뭐 정부는 우선 법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존속 기간을 명시한다든가 명시하게 돼 있잖아요. 개성공단 중단하려면 존속 기간을 명시해서 그 뭐 보완해서 명시하는 등의 보완을 해서 공표를 하고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국회, 특히 야당의 양해라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금 동의안 제출은 저는 비준 동의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부가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면 조치를 하고 국회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동시에 다 풀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이 남북 간에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비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에도 상응한 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있는데 근데 그건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의 경우에도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이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에 어떤 논의나 뭐 정보 교환이 없습니까? 북한하고 비준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아시는 대로 우리와 같은 비준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비준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비준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하고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는 우리하고 좀 다른 시스템이어서 예. 그런 측면은 저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아니, 시스템은 다르면 다른 대로 북한은 예. 북한대로 확실한 이행 의지를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도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추계 문제입니다. 이것만 더 주십시오. 정부가 이제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비준 동의 요청하면서 비용 추계로 뭐 내년분 뭐 4,712억만을 제시하고 또 여러 사정으로 비용 추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추계는 장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계이고 그 추계는 추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추계를 제시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주신 그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북한하고 구체적으로 철도도로 공사 비용이 가장 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된 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똑같은 추계에는 말인데요. 한계가 뭐 있다. 다 그런 거까지 감안하셨. 예, 크게 보면은 저와 강석구 위원장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비용 추계 회신이 있어요. 시간 없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들이 그동안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기존 정부기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취합해 보니까 북한의 철도, 항만, 도로, 통신, 농업, 관광, 에너지, 산림, 보건의료, 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 소요되는 남북 병역 비용 총액이 최소 103조 2,800인가? 예, 103조 2억 원이 최대 112조 4,660억 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조 원이 넘는 게 있던데 최소한 이런 연회나 등등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성의 있게 제시하고 국회와 야당과의 사이에 성실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추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추계를 현재 북측하고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북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협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측면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국회에서 예산처에서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재정 부담이 그 중에 어느 정도일까? 민자나 국제기구에서 들여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구분들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건 역시 또 북한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비율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당장 본격적인 공사는 안 하더라도 그걸 위한 공동 조사를 면밀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할 경우에도 철도의 경우에 도로의 경우에 약 3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없이 내년도에 3천억 원이 돈이 더 재정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왜 3천억 원이라는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걸 비준 동의 없이 정부가 하려고 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걸 비준 동의를 받고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그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그런 취지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취지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내년분 4,712억만 반영하면서 더 이상 모르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나 유보를 달더라도 남북간에 뭐 앞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한 것들이 있으니 그런 전제를 달더라도 적어도 국회와 국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러 추정들을 제시하고 토론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